네, 안녕하세요. 이번 강의는 수학 교과서, 비상 교과서의 경우의 수 단원의 대단원 학습평가 문제 해설 강의가 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 자, 서로 다른 주사위 3개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4 이상 6 이하인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은근 까다로워요. 자, 그러니까 주사위가 3개가 있는데 세 주사위의 눈이 4 이상 주사위 눈의 합이 4 이상 6 이하. 그러니까 세 주사위 눈의 합이 4인 경우와 그리고 5인 경우와 6인 경우 이런 경우들을 다 구해봐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경우의 수를 4 이상 6 이하니까. 그러면 눈의 수의 합이 4가 나오려면 그 세 수의 구성이 어떠해야 되겠는가? 1과 1과 2가 나오면 되겠습니다. 더 있나요? 세 수의 구성은 1, 1, 2가 있겠고 이제 얘네들끼리 순서가 바뀌는 경우들이 이제 존재하게 되겠죠. 그거를 여러분 일일이 따져보셔도 되지만 이 2가 셋 중에 어느 자리에 가느냐에 따라서 나머지 자리는 다 1로 결정이 돼버리니까 2가 셋 중에 어느 자리로 갈지 결정되는 경우의 수, 그러니까 세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주사위가 A 주사위, B 주사위, C 주사위가 있다고 할 때 112 주사위 눈의 합이 4가 되는 경우요. 112 또는 121 또는 211 이렇게 세 가지가 있을 것이라는 거죠. 주사위 눈의 합이 5가 되는 경우는 일단 작은 숫자부터 써볼게요. 수의 구성을 좀 보도록 하죠. 1, 1, 3이 있고요. 그리고 1, 2, 2가 있을 겁니다. 1로 시작하는 거 1, 1 하고 이제 3이 있고 1 하고 그 다음에 1이 나올 순 없죠. 여기서 해봤으니까. 그럼 이제 1, 2, 2 이렇게 두 가지 구성의 수가 있겠군요. 그리고 이제 얘네들이 순서를 바꾸는 경우만큼 순서상의 개수가 존재하게 되겠죠. 이 경우는 몇 가지가 있을 거냐면 이게 이제 세 가지가 있겠죠. 3이 셋 중에 어디로 갈지 생각한다라면 여기는 이제 또 1이 어디로 갈지 생각한다라면은 여기도 이제 세 가지가 있겠죠. 그 둘을 이제 더해야 되겠죠. 해서 총 6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군요. 세 주사위 눈의 합이 6이 되는 경우는 일단 작은 숫자부터 순서대로 나열을 해본다라면 1과 다음 4가 나오는 경우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는 1과 2와 3이 나오는 경우가 있겠군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순서가 더 바뀌는 거는 이미 구성상 1, 2, 3이라는 구성 안에 들어가겠죠? 1, 3, 2로 바뀐다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겠죠. 그 다음에 이제 첫째 자리가, 자기 처음 수가 1이 아니라 2로 시작하는 경우 2, 2, 2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네들끼리 순서를 바꾸는 경우 수를 반영을 해줘야죠. 이 경우에 이제 4가 어느 자리로 갈지를 생각한다면 세 가지가 있겠고요. 이거 이제 이 세 수가 다 다르죠. 숫자가 다 구성이 다르죠. 얘네들이 순서를 바꾸는 경우는 첫째 자리에 1, 2, 3 중에 하나, 그 다음에 둘째 자리에는 남은 둘 중에 하나, 마지막 자리에 남은 하나 해서 3 곱하기 2 곱하기 1, 3팩토리얼 6가지의 나열수가 있을 것이다. 얘네들끼리 순서를 짓는 경우수가 6가지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이 경우는 다 똑같으니까 그냥 이거 하나밖에 없겠어요. 한 가지.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답을 구하려면 여기 있는 세 가지와 6가지, 셋, 여섯, 한 가지 이것들을 다 더해야 되겠네요. 이 6가지는 이제 이것들을 셋 해서 더해서 6가지가 됐던 거죠. 더하면 9가지, 더하면 12가지, 더하면 18가지, 더하면 총 19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답은 3번 보기가 되겠군요. 자, 다음 문제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점 A에서 D로 가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라고 얘기했습니다. 단 같은 지점은 2번 지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A에서 B를 갔다가 다시 A를 왔다가 B를 갔다가 D를 가고 이런 경우는 없다는 거죠. 그럼 A에서 B까지 가는 경로는 크게 A에서 B를 거쳐서 D로 가는 경우, A, B, D로 가는 경우 또는 A, C, D로 가는 경우가 있겠네요. 만약에 B와 C가 이어져 있다면 A, B, C, D, A, C, B, D도 있겠지만
B와 C가 연결되어 있지는 않네요. 문제 푸는 입장에서는 다행이죠. 자, 근데 우리 이제 이런 경우 구해봐야 되겠죠? A에서 B까지 가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볼펜이 잘 안 나온 다음에 B에서 D까지는 두 가지 경우가 있죠. 그리고 이 각각의 경로들이 결합되어서 하나의 길을 만드니까 이 둘은 곱해야 되겠죠. 총 6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고 A에서 C까지 두 가지, C에서 D까지는 네 가지. 이 마찬가지도 얘와 얘가 결합해서 A에서 D까지 가는 길이 만들어지니까 둘을 곱해야 하겠죠. 그리고 얘와 얘는 각각 별개의 경우니까 둘을 더해서 총 14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여기 3번 문제 보도록 하죠. 뭔가 좀 있어 보이죠. 다음 그림과 같이 서로 평행하고 거리가 1인, 둘 사이 거리가 1인 두 직선 위에 간격이 각각 1인, 이렇게 다 간격이 1인 이런 점들이 위에 5개, 아래 5개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각 직선에서 2개씩 택한 점을 네 꼭지점으로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점 2개 고르고 여기서 점 2개 고른다는 거예요. 위에서 2개, 아래에서 2개 골라서 그걸로 사각형을 만드는데 그 사각형의 넓이가 2가 되게끔 하는 그런 사각형이 만들어지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게 제가 편의상 A, B, C, D, E A, B, C, D, E, F, G, H, I, J라고 이렇게 점마다 이름을 좀 붙여볼게요. 그럼 뭐 A, F, H, C 이런 식으로 이제 사각형을 막 만든다 이거죠. 위에서 2개, 아래에서 2개 점 찍어서 사각형을 만든다. 그리고 그것의 넓이가 2여야 된다. 그때 만들어지는 사각형의 경우수가 몇 가지가 되겠느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일단 여러분 이 만들어지는 사각형은 무슨 사각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만들어지는 사각형은 뭐 직사각형인 경우도 있고 뭐 여러분들이 뭐 이제 본대로 뭐 정사각형인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모든 것들은 만들어지는 사각형은 결국에는요 사다리꼴입니다. 사다리꼴. 그러니까 이 윗변과 아랫변이 평행하다라는 건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는 사실이죠. 직사각형은 선생님 사다리꼴이 아니잖아요. 직사각형도 사다리꼴 중에 하나죠. 정사각형도 사다리꼴 중에 하나고. 그러니까 일단 사다리꼴 입장으로 이 넓이를 계산한다면 사다리꼴의 넓이는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에서 넓이가 나올 텐데 이 그림의 경우 이 높이의 값이 결정이 되어 있어요. 몇으로 결정되어 있습니까? 1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결국에 이 넓이가 2가 나오려면 이 윗변 더하기 아랫변이 몇이 나와야 됩니까? 이만큼은 2분의 1이니까 얘가 4여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윗변 더하기 아랫변의 길이가 4가 되는 그러한 조건을 생각해서 이 점들을 선택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그럼 이제 윗변과 아랫변 길이 더해서 4가 나오려면 길이가 1, 3인 경우가 있겠죠. 그리고 2, 2인 경우가 있겠고요. 그리고 3, 1인 경우가 있겠습니다. 이 각각의 경우가 만들어지는 경우수가 몇 번이 되겠느냐? 어떻게 우리가 점들을 선택해야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윗변 1이 되는 경우는 요 두 점을 선택하는 경우 A, B, B, C, C, D, D, E 그래서 총 하나, 둘, 셋, 네 가지 경우수가 있습니다. 얘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네 가지가 있어요. 아랫변 길이가 3이다. 3이 되려면 F에서 J까지 혹은 G에서 F에서 I까지 이렇게 길이가 3개가 되는 변 만들 수 있고요. 아니면 G에서 J까지 길이가 3이 되는 변을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윗변과 아랫변을 결합해서 하나의 사각형을 만들게 되는 거니까 이 경우의 수를 곱했을 때 만들어지는 이런 조건을 만족하면서 만들어지는 사각형의 개수를 구할 수 있겠죠. 8가지가 된 겁니다. 가려가 나오네요. 자, 그럼 이제 윗변, 아랫변 2가 되는 경우는요. 자, 위에는 자, 이렇게
길이가 2가 되는 경우는 이렇게 한 가지, A에서 C까지, 그리고 B에서 D까지 두 가지, C에서 E까지 세 가지. 아래도 세 가지겠죠?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그럼 위에서 길이가 선택되는 경우가 세 가지, 아래도 세 가지니까. 곱해서 총 9가지의 이런 사각형들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3, 1인 경우는 사실 이거를 재활용해도 되겠죠. 윗변과 아랫변에 이 점들이 찍혀있는 조건이 동일하기 때문에 길이가 3이 되는 경우, 윗변이 3이 되는 경우 하나, 둘 해서 이제 두 가지. 아랫변 길이가 1이 되는 경우 하나, 둘, 셋, 네 가지 해서 이렇게 해서 이런 사각형이 만들어지는 경우는 8가지가 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얘네들을 자 이것들은 다 별개의 경우니까 8가지, 9가지, 8가지를 더해서 8, 8 더하면 16 더하기 9 하니까 총 25가지의 조건에 맞는 즉 넓이가 4인 사다리꼴이 만들어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답은 25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 보시면 서로 다른 필통 4개에 그냥 써볼까? 이렇게 서로 다른 필통 4개가 있는데 서로 다른 볼펜 2개를 넣으려고 한다. 각 필통에 많아야 볼펜 1개를 넣는 모든 방법의 수를 구해라. 말이 좀 웃겨서요. 많아야 1개를 넣는다. 그러니까 필통에 만약에 A, B, C, D가 있다. 이제 볼펜은 만약에 여기서 볼펜은 볼펜은 X, Y가 있다. 그러면 이제 결국에 필통에 볼펜을 넣을 때 볼펜이 안 들어가는 필통도 있겠죠. 볼펜의 개수가 적으니까. 필통보다 적으니까. 근데 이제 넣더라도 한 필통에 2개의 볼펜을 넣는 경우는 없습니다. 넣으면 이제 하나밖에 안 넣는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마치 이 각각의 볼펜이 어느 필통에 들어갈지를 선택만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그럼 X라는 볼펜이 들어갈 필통을 고르는 경우 수는요. 4가지가 있을 겁니다. Y라는 Y라는 볼펜이 들어갈 필통을 고르는 경우 수는 X가 선택한 필통을 제외한 3군데 중에 한 군데에 들어갈 수 있겠죠. 곱해서 12가지가 답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잠깐 답을 좀 확인해 볼게요. 네. 다음에 이제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도 보시면 A, B, C, D 이렇게 4개의 영역이 있는데 이거를 4개의 서로 다른 색으로 칠을 하려고 한대요. 근데 같은 색을 여러 번 사용해도 좋으나 자주 나오는 설정이죠. 좋으나 인접하는 영역은 서로 다른 색으로 칠을 해야 된다. 모든 방법의 수를 구해라 라고 얘기했다 이겁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많은 영역과 이웃해 있는 영역부터 색칠을 하는 게 편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색칠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B부터 색칠을 해볼게요. 또 이제 여기서 색칠할 때 다음에 H라고 D치라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시계 방향이건 반시계 방향이건 회전 방향을 하나 정해놓고 그 한 방향으로 쭉 색칠을 해 나가야 경우의 수를 따지는 게 수월합니다. B를 칠한다면 저는 A부터 칠할 수도 있지만 저는 D부터 칠해볼게요. 어떻게 하든 상관없습니다. B, D, C, A 순으로 칠을 해보겠습니다. B, D, 이거 D입니다. D, C, A 순으로 색칠을 해보도록 하죠. B에 들어갈 수 있는 색의 종류는 4가지가 있을 겁니다. D는 B와만 다르면 되니까 여기는 3가지가 들어갈 수 있겠죠. C는 B, D와 달라야 하니까 둘 중에 한 가지 색이 들어가겠죠. A는요, B, C와 다르면 되니까 둘 중에 한 가지 색이 들어가게 되겠군요. 얘네들을 결합한 상태가 하나의 색칠된 상태를 만들어내니까 이들끼리 곱해야 전체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되겠죠. 4 곱하기 3, 10인데 또 여기 곱하면 4니까 12 곱하기 4, 48가지가 나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6번 문제 보도록 하죠. 서로 다른 흰색 모자 2개. 자, 흰색 모자가 2개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그러니까 이제 흰색 모자가 서로 다른 흰색이라고 그랬어요. 서로 다른 흰색 모자 2개. 그리고 서로 다른 검은색 모자가 3개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랬을 때 오른쪽 그림과 같이 놓인 모자걸이 6개에 진열하려고 한다. 같은 가로줄에 같은 색 모자를 진열하는 경우수를 구해라. 그러니까 이 윗줄에 만약에 검은색을 건다라면 윗줄은 다 검은색, 아랫줄은 다 흰색. 이런 식으로 색칠하고 싶다 이거죠. 그래서 자, 윗줄과 아랫줄이 있을 때 윗줄에 검은색, 아랫줄에 흰색, 혹은 윗줄에 흰색, 아랫줄에 검은색,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수를 우리가 각각 구해보면 되겠네요. 윗줄에 검은색을 거는 경우의 수. 근데 이제 모자가 서로 다 다른 모자였잖아요. 색깔만 같고요. 그래서 첫 번째 모자가 셋 중에 어느 한 군데 가겠죠. 두 번째 모자는 나머지 둘 중에 하나, 세 번째 모자는 어느 한 군데로 가겠죠. 이게 이제 검은색 모자를 거는 경우의 수고요. 자, 아랫줄에 흰색 모자를 건다. 흰색도 서로 다 다른 모자입니다. 때문에 자, 첫 번째 모자를 셋 중에 한 군데 걸겠죠. 두 번째 모자는 나머지 둘 중에 한 군데 걸겠죠. 그래서 곱하기 해야 되겠네요. 윗줄과 아랫줄을 결합시켜서 총 모자를 걸은 상태가 결정되기 때문이죠. 결국엔 6 곱하기 6이네요. 36가지. 여기는 이제 똑같죠. 뭐 흰색을 위에다 건다. 3 곱하기 2. 검은색을 아랫줄에 건다. 3 곱하기 2 곱하기 1. 그래서 이제 6, 6에 36. 얘네 둘은 각각의 별개의 경우니까 더해서 총 72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모자가 똑같았다라면 그럼 검은색 모자를 거는 경우 수는 그냥 한 가지밖에 없겠죠. 셋 다에게 거는 경우. 흰색 모자를 거는 경우 수는 셋 중에 어느 두 군데를 고를까 해서 3C2 해서 세 가지 경우 수가 있겠네요. 만약에 같은 모자였다면 말이죠. 색깔도 같고 모양도 같았다면 말이죠. 자, 이 문제의 답은 72가지가 되겠고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자, 7번 문제입니다. A, B, C, D, E 5명이 5인승 자동차에 타려고 한다. 자동차 운전면허가 있는 A와 B만 운전석에 앉을 수 있다고 할 때 5명이 다 좌석 5개에 앉는 모든 방법의 수는 하고 얘기했습니다. 한국의 자동차는 이렇게 여기 운전석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자리가 하나 있고 뒤에 자리가 3개도 이렇게 있나 봐요. 여기 이제 사람들이 앉는다 이거잖아요. 근데 이제 운전석에는 A 아니면 B밖에 못 앉는데요. 그럼 이제 우리 이런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운전석에 A가 앉는 경우가 있고요. 운전석에 B가 앉는 경우가 있겠죠. 각각의 경우의 수를 구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운전석에 A가 앉는 경우, 그럼 이제 남은 4명이 이 4자리에 마음대로 앉겠죠. 그게 이제 4 팩토리얼 되겠습니다. 24가지가 될 거고요. 아니면 운전석에 A가 아니라 누가 올 수 있습니까? 운전석에 B가 올 수가 있죠. 그럼 그때는 B를 제외한 나머지 4명이 이 4자리에 마음대로 앉게 되겠죠. 그래서 그것도 또 4팩토리얼, 그래서 24가지. 그리고 이 2개의 경우는 별개의 경우니까 2를 더해서 총 48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모임에 부부 10쌍이 참석하였다. 부부 10쌍이 참석했다는 얘기는요. 사람 수가 총 20명이라는 얘기죠. 20명이 있어요. 부부끼리는 서로 악수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는 빠짐없이 서로 한 번씩 악수를 할 때 전체 악수의 수를 구하시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이게 경우의 수를 직접 세려면 이게 은근 까다롭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부부가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있으면 자기 배우자 말고는 악수를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이제 9명이나 악수를 하겠죠. 그렇겠죠? 예, 9명이 아니라 18명이나 악수를 하겠죠. 근데 이제 이 부부가 A1, A2 이렇게 있다고 할 때 이 사람이 18번 악수를 하죠. 이 사람도 18번 악수를 하죠. 그렇겠죠? 그리고 이제 B1, B2가 있을 때 이 사람도 18번 악수를 하는데 악수를 할 텐데 이 사람이 하는 18번의 악수 중에 이 사람이 했던 18번의 악수와 겹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골치가 아픕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는 게 편하냐? 전체 악수 횟수가 있겠죠. 거기에서 부부끼리 한 악수 횟수만 빼자 이겁니다. 부부끼리 악수한 횟수만
빼면은 된다. 그러면 부부끼리 악수한 횟수를 제외한 나머지 악수의 총 횟수가 나오게 되겠다는 거죠. 그러면 전체 악수의 횟수는 어떻게 정하겠느냐. 20명 중에 만약에 C와 D가 악수를 했다. 그러면 C와 D가 악수를 한 것이 D와 C가 악수를 한 것과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죠. 그러니까 악수를 할 때 이 두 사람을 선택한 순서는 상관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20명 중에 2명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가 곧 악수의 총 횟수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2명을 뽑아서 그 둘이 악수를 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니까요. 거기서 이제 부부끼리 악수하는 횟수 몇 번이 될까요? 부부가 10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10쌍의 부부가 각각 자기들끼리만 악수를 한 경우는 10번이겠죠. 10쌍의 부부가 다 자기끼리만 악수를 했다? 그러면 10번의 악수가 있었겠죠. 그것만 제외하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자 20C2는요 20 곱하기 19를 2로 나눈 거죠. 빼기 10 하면은요 네 그렇게 하면은 여기 이제 지워져서 이제 10 곱하기 19 190 빼기 10이니까 180까지의 경우의 수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합 A가 1, 2, 3, 4라고 하고 있네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집합 B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얘기했습니다. 집합 B는 A와 B 사이의 교집합이 2개가 있는 집합이랍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집합 B는요. 1, 2, 3, 4 중에 2개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1, 2, 3, 4 중에서 2개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경우수가 몇 가지가 될까요? 4C2가 되겠죠. 즉 4, 3을 2로 나눈 6가지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1, 2를 포함했다. 그럼 3, 4는 안 가지고 있는 거죠. 2, 4를 가지고 있다면 1, 3은 안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2개를 포함하는 경우수가 6가지가 있다 이겁니다. 4개 중에 2개를 고르면 되니까. 근데 또 뭐라고 그랬냐면 B는 이 집합에 포함되어 있대요. 근데 보세요. 이 안에 이 집합 A 1, 2, 3, 4가 다 들어있어요. 얘네들 중에서 B가 어떤 것들을 가질지 말지는 이 안에 이미 다 속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이미 다 따져본 상황이라는 거죠. 괜찮으세요? 얘네들 중에 누구를 가질까 말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이미 여기 1, 2, 3, 4 중에 2개만 가지고 있다라고 여기서 얘기해줬고 우리가 그걸 반영하는 계산을 여기서 했다 이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또 이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뭐가 있느냐? B가 5를 가질까 말까, 6을 7을 가질까 말까 고르는 경우의 수가 추가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B는 총 1, 2, 3, 4 중에는 2개만 가지고 있습니다. 2개만 포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5, 6, 7은 가질까 말까 고민한다는 얘기죠. 가질까 말까 고민을 한다 이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 4개 중에 2개를 포함하는 경우 수가 4C2였죠. 자, 이제 그리고 이제 이 둘을 결합한 게 하나의 집합 B를 만드니까 곱해야 되겠죠. 얘네들을 가질까 말까? 자, 5를 가질까 말까? 2가지. 6을 가질까 말까? 2가지. 7을 가질까 말까? 2가지 경우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네와 얘네를 곱한 경우의 수만큼 집합 B가 존재할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얘는 6이고요. 이건 8입니다. 6, 8에 48가지가 답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부모를 포함한 가족 6명 중에서 부모를 포함한 4명이 일렬로 서는 모든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이게 뭔 말이냐면 자, 모가 있고요. 남은 가족이 이제 A, B, C, D 해서 총 6명이 있다 이겁니다. 이 중에 4명을 일렬로 나열을 하는데 그 4명 중에 부모는 확실히 확보가 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 중에 2명을 뽑아야 되겠죠. A, B, C, D 중에서 줄을 세울 2명을 선택을 해야 되겠네요. 그게 이제 여기서 4C2가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4명이 다 구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구성된 부모와 여기 A, B, C, D 중 2명에서 그 4명을 줄을 세워야 되겠죠. 그거 이제 4팩토리얼 되겠죠. 그들을 곱한 게 답이 되겠습니다. 4C는 6이고요. 4팩토리얼은 24니까 답은 96가지가 되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잠깐 답을 확인을 해보고요.
제가 계산을 잘못했어요. 6 곱하기 24가 96이 아니라 96은 24 곱하기 4죠. 6 곱하기 24는 96이 아니라 144죠. 144. 위에 거는 답이 다 맞았나? 네. 제가 막 그냥 문제를 계속 풀어나가가지고 네. 네, 맞았네요. 10번에 이제 답이 144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학생 4명과 여학생 2명이 일렬로 서려고 한다. 자, 남학생이 이렇게 있어요. 남학생이 4명이 있어요. 뭐 이제 그 편의상 A, B, C, D라고 해볼게요. 여학생이 있습니다. 여학생은 편의상 뭐 X, Y가 있다고 해볼게요. 이랬을 때 남학생은 키가 작은 순서대로 선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오, 그럼 보세요. 제가 편의상 키가 이렇게 돼 있다고 해볼게요. A가 제일 작은 학생, B, C, D 이렇게 키가 이 순서대로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랬을 때 남학생들은 그냥 막 세우는 게 아니라 키 순서대로 세운대요. 여학생들은 어떤 위치에도 설 수 있다고 할 때 6명이 일렬로 서는 모든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라고 얘기한 겁니다. 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여러분 A, B, C, D 남학생들끼리 이웃해야 된다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여학생들은 어디에도 설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남학생들은 키 순서대로 서야 된대요. 남학생들끼리의 서열에서는 말이죠. 그래서 A, B, C, D 이렇게 있어야 되고 X, Y가 뭐 X, Y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대신 이제 A하고 C, D, B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X, Y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왜냐하면 남학생들끼리는 키 순서대로 서야 되니까 A, B, C, D 입장에서는 이 순서대로 A, B, A 왼쪽에 B, B 왼쪽에 A 오른쪽에 B, B 오른쪽에 C, C 오른쪽에 D가 와야 된다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A, B, C, D 이런 식으로 와야 되는데 X, Y 여학생은 아무 데나 와도 된다는 거예요. 아무 데나 와도.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경우의 수를 따지지?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뭐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뭐 이런 걸 계산하는 방식을 배우긴 하지만 아직은 그런 방식을 배우기 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봐야 되느냐. 남학생들이 일단 A, B, C, D 이렇게 놓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크게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느냐면 여학생 둘이 이웃하는 경우와 여학생 둘이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여학생들이 이렇게 X, Y 이렇게 이웃하는 경우와 아니다. Y와 X랑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 이렇게 여학생들이 이웃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우리가 경우의 수를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게 그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첫 번째, 여학생끼리 남학생들이 이미 이 배열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않는 경우. 그럼 자, A, B, C 이렇게 있고요. 이 빈 공간들이 이제 여학생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 이제 X라는 여학생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하나, 둘, 셋, 넷, 5군데가 있습니다. Y라는 여학생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5군데 중에 한 군데를 제외한 4군데가 있겠죠. 그래서 20가지가 있는 겁니다.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않는 경우는 말이죠. 그럼 두 번째, 여학생끼리 이웃하는 경우가 있겠죠. 이때 A, B, C, D끼리 위치를 못 바꾸니까 이것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여학생끼리 이웃하는 경우의 수. 그럼 이제 A, B, C, D. 우리가 이제 이때도요, 예전에 흔히 이웃하는 경우의 수는, 그럼 여학생을 하나의 덩어리를 보고,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그 넷과 여학생 덩어리에서 5덩어리를 마음대로 배우라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는 이 A, B, C, D는 서로의 순서를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A, B, C, D는 약간 이렇게 뭐랄까, 동상처럼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이웃한다라면, 여학생들이 이웃한다라면, 여학생 둘을 하나의 집단으로 보는 거죠. 그럼 그들은 결국에 이 중에 어느 곳인가 들어갈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5군데 중에 한 군데에 들어갈 거라는 거죠. 근데 들어가고 난 다음에 여학생끼리 X와 Y끼리 순서를 바꿀 수 있겠죠. 그게 2팩토리얼입니다. 그래서 5 곱하기 2 팩토리얼 10가지 경우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웃하지 않게, 여학생들끼리 이웃하지 않게 배열되는 경우수는 20가지, 이웃하게 배열되는 경우수는 10가지니까 총 합쳐서 30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답을 잠깐만 확인해 볼게요. 네, 답은 30가지가 맞습니다. 다음엔 1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A라는 집합이 1, 2, 3, 4, 5, 6으로 되어 있네요. 집합 A는 1, 2, 3, 4, 5, 6. A에서 A로의 함수 중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함수 F의 개수를 구하시오. 일단 F는 1대1 대응이래요. 1, 2, 3, 4, 5, 6에서 A 1, 2, 3, 4, 5, 6 또 A 1, 2, 3, 4, 5, 6 그래서 여기서 1로 가는 함수가 F인데 이게 1대1 대응이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다음에 정의역 A의 오직 한 원소 n에 대하여 fn 플러스 1 마이너스 fn이 5다. 그러니까 n 플러스 1에서 화살표를 쏜 게 있겠죠. 그래서 이 대응된 숫자가 있겠죠. 그게 이제 fn 플러스 1인데 n에서 쏜 화살표에 대응된 숫자는 fn이고 둘의 차가 5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숫자들도요. 여기 대응된 여기 화살표가 가서 꽂힌 거니까 1에서 6까지 중에 한 숫자예요. 근데 그 둘의 차가 5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1에서 6까지 중에서 둘의 차가 5가 되는 경우는 6과 1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반드시 6이고 얘는 반드시 1이라는 거예요. 이제 n에는 들어갈 수 있는 게 뭐 1부터 뭐 다 들어갈 수 있겠죠. 1, 2, 3, 4 이렇게 해서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럼 이제 그때마다의 1대1 대응을 만족하는 f를 다 찾으면 여기서 원하는 함수의 개수를 찾아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얘가 6이고 얘가 1이다. 그럼 이제 만약에 n자리에 1이 들어갔다면 f1은 1인 거고 그리고 이제 f2가 6인 거죠. 그러니까 1은 1로 갔고 2는 6으로 갔다 이거예요. 2는 6으로 이렇게 갔다 이거예요. 이렇게 갔다. 그럼 이제 그때 나머지 이 3, 4, 5, 6이 대응되는 경우의 수가 존재하게 되겠죠. 그리고 나머죠. 나머지 이 대응의 경우의 수를 우리가 한번 구해볼까요? 그러면 이제 3이 갈 수 있는 곳은 4군데 중에 하나. 그리고 이제 4가 갈 수 있는 곳은 3군데 중에 하나. 1대1 대응이어야 하니까. 5가 갈 수 있는 2군데 중에 하나, 6이 갈 수 있는 1군데 중에 하나. 그래서 4 팩토리얼 24가지가 나온다는 거죠. F1이 1, F2가 6인 경우에 24가지 함수가 있고 n자리에 이제 2가 들어갈 수도 있겠죠. F2가 1이고 F3이 6인 경우 그때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나머지 4가지 원소에 대해 4가지 이제 그 정의역들이 대응을 만들어내는 경우의 수는 정의역이 4개 남았고 공역이 4개 남았고 그리고 1대1 대응이어야 하니까 똑같이 4 팩토리얼 개수만큼의 대응의 개수가 있겠죠. 24가지. F3이 1이고 F4가 6일 수도 있죠. 이 조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도 4 팩토리얼 24가지. F4가 1이고 F5가 6일 수도 있죠. 그때도 4 팩토리얼 24가지. F5가 1이고 F6이 6일 수도 있죠. 그때도 4 팩토리얼 24가지. 더 이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이 정의역도 6가지밖에 없기 때문이죠. 얘가 5면 여기 6되니까 이게 6이면 여긴 7 들어가야 되는데 7은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여기에서. 그래서 얘네들을 다 더한 결국에 24가 하나, 둘, 셋, 넷, 5개 있네요. 24 곱하기 5에서 총 120개의 함수가 있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다음엔 1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도 뭐 그냥 볼까요? 여기다가 이렇게 목이 잠기죠. 제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얘기는 안 하는데 너의 마지막 수학이라고요. 강의 보시면 아마 거기에 이제 뭐 나오지 않을까요? 예, 여러분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많이 혼자서 공부하실 때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봐주시고요. 자, 다음 그림과 같이 7단짜리 계단이 있다. 수지가 한 걸음에 한 단 또는 2단을 올라갈 때 7단을 오르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한 칸씩 7번 올라갈 수도 있고요. 뭐 2칸을 섞어서 올라갈 수도 있겠죠. 한 번에 한 칸 또는 2칸을 오를 수 있다고 얘기했으니까요. 그럼 먼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하면 오르는 단의 이 구성이 어떤지를 먼저 따져봐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한 칸짜리, 한 단씩,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한 단씩 7번 올라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두 단을 한 번 올라간다면 한 단을 5번 올라가고, 두 단을 한 번 올라갈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리고 이제 얘네들이 이 순서 짓는 경우의 수가 있겠죠. 이거는 이제 올라가는 이 단의 구성수고, 이걸 어떤 방식으로 올라가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 두 단을 처음에 2칸 오르고 나머지 한 칸씩 올라가는지, 아니면 한 칸 오른 다음에 2칸 오르고 나머지 한 칸 올라갈지, 이런 방식으로 말이죠. 그런 식으로 이제 오르는 단의 구성을 따지고 그때마다 계단을 오르는 경우의 수 우리가 각각 구해봐야 되겠다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일단 오르는 단의 구성을 좀 마저 따져볼까요? 2칸짜리를 한 번 올라간다라면 한 칸짜리 5번, 2칸짜리 한 번. 두 단으로 해야 되겠네요. 그게 표준어인가 봐요. 네, 그래서 두 단을 2번 올라간다면 한 칸씩 3번 올라가고 두 단을 2번 올라가겠죠. 총 7계단을 올라가야 되니까요. 두 단을 3번 올라간다면 그러면 한 칸짜리 한 번 가고 두 단을 3번 올라가야 되겠죠. 두 단을 4번 올라갈 수는 없겠네요. 총 계단 수가 7계단이니까요. 자, 이런 경우에 이제 오르는 경우의 수는 그냥 다 1111밖에 없으니까 한 가지밖에 없겠습니다. 이때는요, 이 두 단짜리를 이게 사실 이제 보면은 우리가 계단을 오르는 횟수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6번을 오르는 거잖아요. 6번 시도하는 거죠. 그 6번의 시도 중에 두 단짜리 걸음을 걷는 그 걸음이 6번 중에 어디에 들어갈까를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6개 중에 하나를 고르는 경우 수, 즉 6가지 경우 수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총 오르는 시도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을 하는데 그 중에 뭐 한 단짜리를 기준으로 보셔도 되고 두 단짜리를 기준으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5번의 시도 중에 두 단씩 오르는 시도를 5번 중에 어느 2번에 할 것인가 OC 생각하셔도 되고 또는 5번의 시도 중에 한 단씩 오르는 게 3번 있잖아요. 그 3번을 5번 중에 어느 3번을 고를 것인가 OC2나 OC3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계산하면 이제 10가지 방법이 있고요. 여기는 4번의 시도가 있죠. 계단 오르는 시도가. 그 중에 뭐 1을 기준으로 볼까요? 이 한 단을 오르는 시도가 4번 중에 어느 한 번이냐? 그래서 4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얘네들을 다 더한 개수만큼의 경우의 수가 있겠습니다. 14, 20, 21, 21가지 방법으로 계단을 오를 수 있겠군요. 자, 다음엔 1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4번 보시면 다은이가 친구 10명 중에서 5명을 집에 초대할 때 다음을 구하시오. 첫 번째, 친구를 초대하는 모든 경우의 수. 그러면 그냥 5명을 선택하면 되겠죠. 10, 15입니다. 그러니까 10, 9, 8, 7, 6을 5, 4, 3, 2, 1로 나눈 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 5, 2에서 10을 지웠고요. 4에서 여기 8을 2로 만들었고요. 3에서 여기에 6을 2로 만들었습니다. 2, 4, 7에 28, 28 곱하기 9네요. 계산하시면 252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 친구 10명 중에서 2명이 쌍둥이일 때 이 쌍둥이를 둘 다 초대하거나 둘 다 초대하지 않는 경우의 수를 구해라 얘기했습니다. 이 쌍둥이를 XY라고 하겠습니다. 나머지를 뭐 A1, A2, A3, A4 친구가 총 10명이잖아요. 나머지 8명이 있겠죠. A6, A7, A8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거 5입니다. 이 중에서 이 쌍둥이를 초대하거나 아니면 둘 다 초대하지 않는 경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크게 쌍둥이를 초대하는 경우가 있겠죠. 쌍둥이를 초대하는 경우. 초대하는 경우에는 이미 이 둘을 골랐으니까 남은 8명 중에 총 지금 5명을 초대하는 거죠. 남은 8명 중에 3명만 더 초대하면 되겠네요. 8, 7, 6을 3, 2, 1로 나눠서 3이랑 6 약분하면 이제 이게 56가지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쌍둥이를 둘 다 초대하지 않는 겁니다. 쌍둥이를 초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은 초대하지 않으니까 이 8명 중에서 5명을 다 선택해야 하겠죠. 8시 5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8시 5는 8시 3이랑 똑같죠.
그래서 여기랑 똑같이 재활용할 수 있네요. 여기도 56가지가 될 겁니다. 둘은 별개의 경우니까 둘을 더해서 총 112가지의 초대 방법 경우수가 있는 걸 알 수 있겠네요. 다음엔 1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의 답이 112가 맞는지 확인 좀 해봤습니다. 학생 5명의 이름표를 상자 속에 한 개씩 넣은 후 임의로 한 개씩 고를 때 5명 중에서 2명만 자신의 이름표를 고르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2명만 자기 자신의 이름을 골랐대요. 일단 학생을 제가 여기서 편의상 A, B, C, D, E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이들의 이름표는 같은 알파벳으로 소문자로 표시해 보도록 하죠. 일단 자기 2명만 자기 이름표를 찾고 나머지는 다 남의 이름표를 가져갔다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그 2명이 저는 A와 B라고 해볼게요. 그럼 여기는 A, B 소문자로 자기네들 이름표를 찾았어요. 그럼 자 여기 이제 A, B, C, D, E 이렇게 이름표가 있는데 A, B는 이제 자기네들 이름을 찾았죠. 이제 나머지는 이 조건에 맞춰본다라면 자기네 이름표를 찾으면 안 돼요. 근데 이런 경우는 우리가 딱히 배운 적이 없어요. 이거는 여러분 일일이 따져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걸 뭐 구하는 경우일 수도 있기는 해요. 뭐 교란순열인 이렇게 하는데 교육 과정이 없습니다. 굳이 기억하실 필요도 없어요. 자 여기 자 C에는 그럼 이제 자기 이름을 찾으면 안 되니까 D랑 E 중에 하나가 들어가야 되겠죠. D가 들어가도 되고 E가 들어가도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이 경우를 보도록 할게요. A, B, D가 쓰였잖아요. A, B, D가 쓰였죠. 남는 건 C와 E가 있죠. 그럼 자기 이름을 안 찾아가려면 C와 E가 C, E 들어가면 안 되겠네요. 그럼 이제 E는 자기 이름을 찾아가니까 E, C 이런 식으로만 서로 이름표를 가져가야겠죠. 이 경우는 A, B, E 있다라면 자 A, B, E를 썼으니까 CD가 남았죠. 그럼 이때는 C, D 순으로만 자기 이름표를 가져가야 되겠죠. D, C 가져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뭘 말씀드리고 싶었냐 하면 A와 B가 예를 들어 A와 B가 이렇게 자기네 이름표를 찾고 나머지는 다 다른 사람의 이름표를 찾게 된다라면 그러면 경우수가 몇 가지 나와요? 2가지 나와요.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자기네 이름표를 찾아갈 2명을 선택하는 건 우리가 계산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표를 가져가는 사람이 2명 있잖아요. 2명이 결정되는 경우의 수가 있겠죠. 결정되는 경우수. 그게 이제 5명 중에 2명을 선택하면 되겠죠. 5C. 그래서 이제 10이 나왔다 이겁니다. 근데 그때마다 나머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이름표를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때 이제 나머지 사람들이 이름표를 가져가는 경우수. 그거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얘가 자기네 이름표 찾아가면 나머지는 2가지밖에 배열되는 경우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원하는 경우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게 이제 2가지인 거죠. 그럼 이때마다 2가지씩 다 파생되게 되겠죠. 그래서 2를 곱해서 총 답은 20가지가 되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1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다른 상자 5개에 서로 다른 공 4개를 넣을 때. 그러니까요, 상자가 5개가 있대요. A, B, C, D, E 5개가 있대요. 서로 다른 공 4개. 공이 X, Y, W, Z 이렇게 4개가 있는 겁니다. 근데 빈 상자가 3개가 되도록 공을 넣는 모든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빈 상자가 3개. 그러면 바꿔 말하면 2개의 상자에만 공을 넣는다는 거잖아요. 2개 상자에만. 그러면 이제 일단 우리 이런 생각할 수 있겠죠. 공이 들어갈 2개의 상자를 일단 골라야죠. 선택하는 경우수. 그건 이제 OC2가 되겠네요. 10가지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만약에 뭐 예를 들어 A와 B를 골랐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상자가. 그럼 여기에 이제 이 공들을 넣는 경우의 수가 있겠죠. 그거는요. 자, X가 둘 중에 하나 들어가겠죠. Y도 둘 중에 하나 들어가겠죠. W도 둘 중에 하나. Z도 둘 중에 하나 들어갈 거예요.
근데 이렇게 따지다 보면 4개의 공이 모두 다 A에 들어간 경우도 이 안에는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둘에는 공이 반드시 하나 이상은 있어야 돼요. 빈 상자는 3개만 있어야 한다고 했잖아요. 이미 우리는 공이 안 들어갈 3개 상자를 우리가 이제 제외시켰단 말입니다. 얘네들에는 공이 꼭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때문에 여기에 4개의 공이 모두 들어간 경우는 제외시켜줘야 되고, 반대로 또 여기에 공이 4개 모두 들어간 경우도 제외시켜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X를 여기에 넣을까 여기 넣을까 두 가지, Y를 두 가지도 넣을 수 있고 W도 Z도 두 가지씩 넣을 수 있어서 2의 4제곱이 나왔지만 이 중에는 여기에 4개 공이 다 들어가는 경우, 여기에 4개 공이 다 들어가는 경우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고 우리는 그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빼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상자를 고르고 넣는 방법의 수 각각 구했으니까 곱해서 답을 구해야죠. 10 곱하기 16 빼기 2니까 14입니다. 답은 140까지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겠군요. 고생하셨습니다.